여러분들 김치 좋아해요? 이 빨간 배추 김치 이거 먹은 거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아요. 왜 넣는지 모르겠어.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쨌건 짜잔 하고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 역사 속 그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왔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지구촌 사회에 발맞춰 이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제 결혼 이거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제 결혼 언제였을까요? 아주 오래전 2000년 전 이 역사 속 다문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요거 삼국 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서기 48년, 그러니까 2000년도 더 지난 아주 먼 옛날, 우리나라 남쪽에 김수로 왕이 세운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김수로 왕은요, 건강하고 젊고 늠름한 왕이었는데요. 아직 신부가 없네. 그래서 신하들이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가야의 김수로 왕이 신하들한테 바닷가로 가거라. 바닷가에서 귀한 손님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신하들이 이제 바닷가로 나가 보니 뭐야? 마침 저 멀리서 배가 하나 오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이 배 안에는요, 막 화려한 금은 보화와 아주 이국적인 모습의 공주님이 타고 있었답니다. 공주는 배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인데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욱입니다. 가야 왕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저를 보내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공주가 올 것을 알고 있던 김수로 왕은요, 이 허황옥 공주와 결혼해서 왕자를 10명이나 낳으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오던 설화이긴 하지만 이 김수로 왕과 허황옥 공주의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결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에도 이미 세계 속 여러 나라들과 문화 교류를 하면서 국제 결혼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를 거쳐가지고 통일신라 시대에 접어듭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엔 이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교류가 많아지는데요. 특히 수도가 경주잖아요. 거기서 가까운 울산항을 통해서 아라비아 성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진귀한 보석과 향료를 거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학문과 종교를 배우기 위해서 당나라와 인도 및 주변 나라로 유학을 가기도 해요. 특히 이 과정에서 불교, 신라의 예술과 건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신라 경덕왕 시절인 8세기 중후반,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은요, 후대에 널리 이름을 알릴 2개의 건축물을 짓습니다. 각각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과 현실 세계의 불법의 세계를 구현한 건축물의 이름, 바로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석굴암은요, 당시 그 유행했던 유라시아의 건축 양식으로부터 지어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도에서 출발한 석굴사원 양식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의 당나라와 신라에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예술과 건축 문화와 합쳐지는데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석굴암과 불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건축, 기하, 종교, 예술이 결합되어 가지고 신라 불교 예술에 아주 정점을 찍는 최고의 걸작,
이 석굴암과 불국사는요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됩니다. 한 나라의 문화와 기술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훨씬 더 완성도도 높고 훨씬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수천 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우리나라는 그 잦은 외세의 침입 그리고 아주 활발한 무역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들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민족들은 뭐 머리, 피부, 눈동자색, 생김새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질문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이번 조선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조선의 인조 병자호란하면 딱 떠오르는 왕이 인조잖아요. 그 인조가 통치하던 1627년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당연히 없겠지 당신 아주 깜깜한 밤중에 망가진 배 한 척이 제주도로 쓸려 들어옵니다. 근데 이 배에서는요 금발의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이 내립니다. 이 외국인은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본명은 얀 얀서 더 벨테브레이입니다. 얀이 폭풍을 피해서 야 드디어 살았어라고 하면서 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금발의 외국인을 처음 본 제주 사람들이 우와 깜짝 놀라면서 횃불을 들고 다가오죠. 당시 네덜란드에는요 조선이 식인 풍습이 있는 나라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야는 이제 잡아먹겠구나 라고 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듯이 이 소문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제주 사람들은요 이 푸른 눈의 외국인을 왕에게 데려가죠. 왕은 이 외국인이 조선에 살 수 있게 집도 주고 일도 할 수 있도록 무기 만드는 직업도 줍니다. 이름도 조선식으로 본래 이름인 얀 벨테브레이와 비슷하게 뭐가 좋을까? 박연이라고 지어줍니다. 네덜란드 선원 출신이었던 이 박연은요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해박했대요. 당시 그 부싯돌치 그 화승총 이걸 개량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박연은 그 후에도요 한국을 떠나지 않고요 조선인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오랫동안 잘 살았답니다. 자 여러분들 박연은요 조선에 정착한 최초의 유럽인인데 아니 오늘날로 치면 귀화 외국인이에요. 보세요. 400년 전에도 우리와 전혀 다른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역사 속 다문화는요 비단 인물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여기도요 아주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통 음식 뭐가 떠오르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 불고기, 김치, 된장 맞죠? 다양한 음식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김치 좋아해요? 매워서 많이 못 먹어요. 나 매울수록 더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요 김치가 맵지 않았어요. 전통 김치 하면은 어떤 김치가 떠오르냐면 하얀색 김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빨간 배추김치는 뭐냐고요? 이 빨간 배추김치 이거 먹은 거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아요. 김치가 오늘날처럼 빨개진 건요 사실 1700년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매운맛을 내는 이 빨간 고추는요 사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고추 출발!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거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고추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그 김치, 배추에다 고춧가루를 왜 넣는지 모르겠어.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쨌건 이걸 넣어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지금처럼 빨갛고 매운 김치가 짜잔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김치 종류 굉장히 많죠. 오이로 만든 오이소박이도 있고 무로 만든 총각김치 깍두기 그 종류가 정말 수십 가지 달하는데 그래도 김치 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배추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배추, 우리가 먹는 이런 배추의 종류도 사실은 1800년대 중반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똑같은 이 배추김치가 만들어지는 건요, 사실 1800년대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150여 년도 안 된 일이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 김치를 한번 여쭤본다면 배추김치가 아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하얀색 김치를 아마 떠올릴지도 모르실 겁니다. 김치의 역사를 보면요, 다양성, 이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외의 그 다양한 재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는 맛있는 김치가 탄생했으니까요. 고사성어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 다양성에도요, 이 온고지신의 정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우리 민족이 발전해온 사례를 공부하고요, 한 시대의 여러 문화도 역시 존중하고 우리 주변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를 가진다면요, 더욱 풍성하고 더욱 멋진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